안녕하세요. 오늘 2016 가상융합기술 랩 전문가 세미나의 강의를 맡은 아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과 실감미디어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거고요. 이 정신건강의 실감미디어 기술이 어떤 근거나 이론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응용이라든지 응용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하는 HCI 이론과 실감 미디어 콘텐츠 기술에서 많이 거론되는 프리센스, 현존감, 그리고 대표적인 치료 사례나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그 가상융합 기술 랩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지난 2023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창업이 시작될 때 심리상담 분야와 융합 연구를 시작했고, 그 프로젝트 결과물로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가 어떻게 융합돼서 창업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여러분이 아마도 이제 창업을 하는데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미디어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어떤 엔터테인먼트 스토리를 공유하는 매개가 되는 장치나 그 내용들을 총칭하는 단어죠. 그 중에서도 시각 미디어는 인간의 다양한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확장현실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에서 현실을 확장시킨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런 경험과 지식 상황을 재현해서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느껴져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현실의 범위는 VR, AR, 믹스드 리얼리티,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실감 미디어의 확장현실 콘텐츠를 이제 심리 분야에 응용한 사례를 이야기할 텐데, 미디어의 변천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출판이나 방송 분야가 일방향성인 대중미디어를 이제 표방하고 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PC의 가격이 낮아져서 굉장히 보급화되고 집집마다 퍼스널 컴퓨터를 갖게 되면서 이런 사용자가 뭔가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사용자와 사용자를 연결시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태동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2008년도 이후부터는 모바일 세대로 전환되면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콘텐츠들이 한창 만들어졌습니다. 모바일에 있는 그 폰을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연결하고 이런 이미지나 그 다음에 텍스트, 동영상 등을 서로 공유하는 상시 연결된 서비스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실감 미디어 기술이나 AI,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갑자기 생겨난 미디어나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기들의 가격이 보급될 수 있는 정도의 적정선을 찾고, 또한 기기의 스펙이 굉장히 고사양으로 높아지면서 누구나
AI를 사용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고, 아까 설명했던 실감 미디어나 이제 확장 현실을 이용한 서비스들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의 미디어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중의 사용자들이 현실 세계를 대변하는 유니버스를 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공간, 온라인의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놀이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온라인에서 가질 수 있는 공유하는 경험들을 이런 메타버스나 또한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의 어떤 가상 세계에서 그 실물과 가상을 결합하기도 하고 먼저 시뮬레이션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주제는 실감 미디어,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나 AI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장현실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완전한 그 가상현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되거나 서라운딩된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현실 세계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로 그 정보나 지식을 표시하거나 로케이션 기반으로 어떤 실제로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현실 위에 증강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패스스루 방식을 이용한 혼합현실이 사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HMD라고 하는 대표적인 확장현실의 기기가 패스스루라고 하는 비디오를 추가시키는 컴퓨터 그래픽과 현실의 이미지를 혼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차원의 가상 공간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에 실제 실물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증강 가상 현실이라고 하죠. 현실에서부터 가상 현실에 이르기까지 이런 범위를 우리는 모두 확장 현실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과 현존감, 프레센스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주로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실감 미디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실감 미디어의 대표적인 기기인 HMD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지각적인 요소, 공간적인 경험, 실시간 시점 변화,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각적인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객체를 입체로 인지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한 시차를 이용해서 3D 스테레오 그래픽의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오른쪽 디스플레이와 왼쪽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같은 객체에 대한 서로 다른 상이 뇌에서 해석하는 거죠. 입체로. 그리고 공간 경험은 이제 주변에 서라운딩된 어떤 디스플레이가 내가 이 HMD를 끼고 둘러보면 현실과는 단절돼서 이제 새로운 공간의 뷰가 보여지는 이런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점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디스플레이가 내가 고개를 이렇게 회전할 때
디스플레이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공간처럼 뷰가 바뀌는 것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보여진다고 하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기기적인 특징이 어떤 인지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 대표적으로 현존감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현전감이라고도 했고요. 지금 실제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모두 presence입니다. 이 현존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현존감은 또 어디서 오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는 place illusion, 공간 현존감, 공간 착시 현상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자 히터라고 하는 사람은 being there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간에 대한 일루전, 즉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현실 세계와는 단절된 그런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 오너십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신체 소유감, 이것이 인바디먼트라는 체화감을 가져다 줍니다. 즉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잡고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스코프나 아니면 가속도계에 의해서 추적되는 움직임이 서로 모토 싱크로나이즈 돼서 이 시각과 촉각 자극 연결로 이 아바타, 가상 공간에서의 컨트롤러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컨트롤러나 아니면 아바타의 팔, 그리고 손, 때로는 어떤 캐릭터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동작과 연동이 돼서 나의 신체의 일부로 느껴지는 그런 착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plausibility. 이게 현실에서 마치 일어나는 일,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일루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그림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요. 아까 HMD 기기에서 오는 특징, 즉 대상을 3D 입체로 인지하고 이제 주변은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플레이스 일루전과,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일러스트에서 보여주듯이 대표적인 이제 실험이 러버 핸드 일루전이라고 해서 고무장갑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내가 손을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칸막이를 이용해서 내 손은 보이지 않게 한 채로 이 고무손 장갑을 올려놓고 이 고무손 장갑과 내 손에 외부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어떤 자극을, 촉각 자극을 주게 되면 내 눈으로 보는 이 고무손 장갑이 나의 손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실험들이, 인지과학적인 실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상단에 그 가운데 그림의 위쪽에 있는 그림 보면 팬텀 노즈 신드롬이라고 해서 내가 눈을 가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코를 내 운동 감각으로 이제 자극을 주는데, 제3자가 외부에서 그 나의 코에 똑같은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코가 나의 코라고 생각하는, 그럼 코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피노키오 신드롬이라고 해서 눈을 가리고 나서 이제 코를 잡고 이 팔에 바이브레이션을 주게 되면 내 코가 점점 피노키오 코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나의 뒷모습을 내 뒤에서 보게 되면 마치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나의 실시간 움직임을 인지하는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 그 인지적인 현상들을 원리랑 이것이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아바타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고 롤플레잉을 하게 될 때 이런 정서적인 반응, 정서적인 변화,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생리적인 데이터나 행동 데이터 추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의 아바타, 가상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생긴 플러저빌리티로 아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가상인간이 나를 치려고 하면 자기를 방어하듯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그 롤플레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역시도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심리 진단이나 아니면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는 인지행동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지과학적 원리 및 다이어그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을 토대로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혹은 다양한 감각으로부터 지각된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 다음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결과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역으로 상황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 노출시키는 심리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기기가 주는 어떤 특징으로 인한 심리적인 인지과학적인 효과와 상호작용을 가지고 어떻게 정신건강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모달 효과와 감각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고전적인 감각통합 효과나 현재에서는 이제 시각적인 우세를 통한 타감각의 보정 및 통합을 증명한 연구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것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 대뇌 피질이 다양한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데 그 7, 80%가 이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기인해서 시각 우세에 대한 증명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지금은 사실 크로스 모달이라고 해서 시각과 촉각 아니면 2개 이상의 감각들이 계속 이전에 학습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 하나의 표상을 만들고 이 표상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하나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다른 감각으로 변하더라도 이전에 경험된, 이전에 학습된 그 표상을 재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치료 분야에 응용이 되냐면 신체의 일부분을 잃은 그 환자들이 겪는 환상통, 상상통을 감소시키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팔이 절단된 사용자의 경우는 카메라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거기 위에 증강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손을 보면서 이전에 시각과 운동 감각이 같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재경험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운동 감각을 이용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ABCD F로 표시되는 이 실험의 경우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공간 안에서 거울 치료의 확장으로서 손가락이 절단된 그 사용자가 거울로 이제 본인의 손가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컨트롤러가 그것을 대신해서 가상 공간에서의 손으로 액티비티를 하는 인터랙션을 하는 이러한 운동 감각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인데, 이건 모두 이제 환산톱을 위한 이제 감각회로 재구성과 그것의 유의미한 통증 완화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의 노출 치료, VRET라고 하죠.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핵심적인 기제는 시각이나 공간 단서를 조작해서 공포 기억의 인지적 재구성과 감정회로 가소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PTSD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이 공포스러운 환경에 있었던 본인의 상황에서 느끼는 그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대뇌의 편도체 안에 있고, 그 시각이나 아니면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서 들어온 정보가 그와 유사할 때 편도체 안에 공포의 정보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그것의 경로를 바꿔줌으로써, 감각회로의 경험을 바꿔줌으로써 인지적으로 바로 그 상황에 또다시 노출됐을 때 또다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것은 그 상황이 아니고 안전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그럼으로써 이런 노출 치료로서 PTSD를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레이브 마인드처럼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의 치료나,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의료나 교통사고의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에게 전투나 사고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함으로써 이제 공포나 회피의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측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과 제품들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우스 이펙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갖게 되는 나를 대신하는 존재인 아바타의 외모와 행동이 실제 사용자의 태도와 자기 지각, 자기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24년도에 연구된 자신의 아바타의 신체가 건장하고 크고 강해 보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어떤 상황에서의 대처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연구의 내용이고요. 또 이런 체화감이 내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 대한 편견을 낮춰주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는
연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한계라고 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연구들이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 유발 방지를 위한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러한 가상융합 기술 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분야와 융합 연구를 했고,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이론이나 임상에서 단연간 축적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인관계 심리진단이나 아니면 대인관계 심리치료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상용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테라X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거는 크게는 심리진단 쪽과 정신건강, 그리고 그런 케어를 제공하는 테라피스트들을 XR 교육을 시키고 온라인상에서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각각의 컨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시스라고 하는 셀프 인사이트 테라피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했고요. 이것은 어떤 심리치료 솔루션으로 활용이 되냐면, 심리치료의 어떤 근거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 방법인 게슈탈트 테라피, 그 중에서 비느자 기법이라는 것을 XR 기술, AI로 컨트롤되는 가상 버추얼 트윈 아바타를 활용해서 혁신을 하고 그것을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게슈탈트 이론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유사성이라든지 관점에 따라서 이제 대상의 형태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관점 취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데, 그 중에 MT 체어 같은 경우는 클로저, 즉 그 폐쇄성의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인지할 때 그 일부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기존의 경험과 상상과 추론을 통해서 그 빈 곳을 메워서 대상을 완성형으로 보는 그런 이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가가 심리 상담을 받는 내담자 앞에 비느자를 두고, 자, 거기에 어떤 상처받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갈등의 대상인 그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은 고인이 된 사랑하는 가족이 앉아있다고 상상하게끔 하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된 과제를 완성하거나 미해결된 감정을 해소하도록 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시스는 벌추얼 환경에서 이 빈 의자에 벌추얼 트윈 아바타를 앉혀놓고 그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앞에 얘기했던 미해결된 감정을 해소하게 하는데, 이 아바타는 심리 상담가가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PTS와 립싱크, 그리고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해서, 또한 표정과 제스처를 PC 인터페이스에서 제어를 하게끔 하고요. 그럼으로써 안정성을 획득하고 사용자는 HMD를 끼고 마치 아바타가 살아있는
그 대상이라고 느끼면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고인이 된 가족을 잊지 못하고 죄책감을 갖거나 트라우마를 갖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XR 기반 메모리얼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갈등의 대상 혹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셀프톡을 하거나 상대방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거꾸로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인관계 심리상담 솔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CES 2025, 2026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실제로도 그 사전사후 BSI 검사, 즉 간단한 그 우울증 검사를 했을 때 우울감이 42.7%가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대인관계 상담에서는 불안감이 53.1%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증을 하기 위한 유가족을 리크루팅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애도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이패드 XR이라고 하는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앞으로는 완전히 펜로스 상담, 펜로스 증후군의 상담을 위한 콘텐츠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면서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상호작용과 그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요 관계에 있어서 분비된 옥시토신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인지과학적인 메커니즘, 즉 시각과 촉각의 통합된 감각을 이전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벌초의 환경에서 실제로 촉각에 대한 외부 자극이 있지 않더라도 시각적인 리얼한 피드백만으로도 그 예전에 경험했던 감각을 재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과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이렇게 쓰다듬으면 귀도 접히고 털도 쓰다듬어지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본 사용자들은 굉장히 리얼한 상호작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현실에서의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느끼게 해주거나 또 한편으로는 나의 반려동물, 죽은 반려동물과의 어떤 점진적인 이별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펜로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차원의 그런 콘텐츠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체화감이나 가상현실에서의 플러저빌리티를 활용한 그 가상인간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상황과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의 어떤 태도나 어떤 표현 수준을 측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소통의 언어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갈등 관리를 하는 어떤 나만의 전략 같은 것들을 멀티모달로 이제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소셜 지능 검사 서비스를 이제 툴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백스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그 창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이론이나 근거를 설명을 했고 실제로 비슷하게 활용되는 사례 혹은 창업한 회사가 하고 있는 어떤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강의가 여러분한테도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아이디어나 이제 연구의 결과들이 실제로 수한 저널에서의 퍼블리싱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상용화되어서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유익한 콘텐츠나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